네, 안녕하세요. 자, 미래탐구 농정과 추론에서 의학 계열 수의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진기종입니다. 네, 지금 어, 오래됐네요. 오래됐고 지금 영과고 의대 준비한 학생들 위주로 오늘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 주셔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질문 좀 많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뭐 앞에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의학 계열 수의논술이 출제 범위가 일반 교과 과정이고 그다음에 고1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과고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유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서 일반고 교과 과정이 우리 영과고 커리큘럼 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안에 다 끝나고 하는데 자, 요 논술을 생각한다면 요쪽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료 지금 출력돼서 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은 뭐 우리 논술고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게 풀이나 답 맞추기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논술고사가 본연의 취지상 서술 과정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손도 못 대는 문제 이렇게 잘 내지는 않고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단계를 줘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게 해줘서 교과 수준으로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수준은 교과서는 아니죠. 교과서는 아니고 일반 고교 교과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이제 그냥 이제 그 수능 고난도 유형까지 풀 수 있으면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능 문제들이 이제 뭐 복잡하게 내는 이유는 그 답을 숫자로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꼬고 돌리고 하는 건데 논술고사는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문제를 답이 복잡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시문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개념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출제 교수님은 본인의 문제를 학생들이 좀 충분히 많이 잘 보고 답안을 써내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배려를 해주는 편이고 단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좀 다른 거는 우리 영과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면접이나 내신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답을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보통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구성해내지 못하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답만 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증명형 문제도 들어가긴 하는데 증명보다는 이제 답을 유하는데 이 답이 숫자화된 답이 아니고 이제 좀 분장화된 답일 수도 있고 집합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요 세부 항목별로 제가 정리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논술고사에서 특별히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기출 문제는 거의 다시 안 나옵니다. 기출 문제 다시 안 나오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형의 변형들은 나오겠지만 항상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항상 피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영역적으로는 겹치지만 문제 자체가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답형이 되더라도 단답형 형태로 답을 숫자화 하겠지만 결국 과정이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논술고사의 합격생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본인은 답이 틀려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과정을 잘 써가지고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답이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풀이를 부분적으로만 하더라도 이 부분적인 풀이를 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학생이 이제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했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능성까지 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구성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고사에서 특별한 그런 질문 형태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답안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유형을 보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의 의도 질문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걸 파악하는데 주로 학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열 수험생들 제가 볼 때 이제 뭐 영과고 학생들 지금 현재는 의학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뭐 수능과 내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자, 의학계열에서 이제 우리 재수생들 또 연구학 학생들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자, 앞으로 이런 그 논술이 논술에 대한 대비 기조를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소 공부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많은 문제를 풀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풀이 역량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좀 학생이 자기 학습을 좀 하면서 뭔가를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은 교과 과정에 근거해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근거를 제대로 잡아서 유도하는 그런 문제 풀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논술고사의 뭐 기본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풀이는 굉장히 잘하고 답도 잘 구하는데 말로 설명하는까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 논리적 서술이나 체계적 서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연과고 학생들의 약점이에요. 그 연과고 학생들은 제가 논술 준비를 시켜보면 자, 한마디로 그냥 답안 쓰는 것만 잘 시켜도 사실은 거의 준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답안 이렇게 써 하고 하는 거를 수십 번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메모해주고 해도 그것은 자기 몸에 익혀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기간 안에 뭐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파이널인데 시험인데 일주일 만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좀 최소 1년을 두고 차분히 연습을 해가면서 답안을 써가는 거를 숙달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답안 쓰는 걸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조차도 좀 함정 아닌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워낙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는 방식의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심코 선생님들의 풀이와 해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자, 이 반에서 또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서 못 따라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좀 풀이 알아보라고 이렇게 뭐 보강 설명한다든가 상세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배려해서 설명하는 자, 그런 서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가 생각보다 뭐 배려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똑똑한 학생들인데 불구하고 자기 답안을 쓰는데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그 답안 서술 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이 길어져요. 쓸데없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또는 합격자의 답안들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 100줄까지 넘어갈 정도도 거의 없고요. 실제 대학 예시 답안 보면 100줄짜리 답안도 막 나오거든요. 대학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어려우니까 이제 제대로 안 풀어본 학생들도 이거 보고 공부하라고 해준 거지. 합격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딱 취합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원칙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이제 충분히 숙달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간 내에서 문제 풀이, 답안 준비, 답안 작성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달을 해서 가야만 이제 시험에 가서 자기 실력을 100분 발휘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은 자 우리가 이제 뭐 대학 다른 시험들은 답만 보는 시험, 수능, 또 내신에도 서술형 있지만 학교에서 솔직히 서술형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 같은 경우도 뭐 면접 대비도 교수님들이 답 위주로 보고 학생들에서 이제 이렇게 풀이를 끄집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 논술고사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자 지금 어떤 수업에서도 이것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자 구성하는 능력, 이 부분이 실제에서 제일 중요한, 특히 연과고 학생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대 논술을 준비하는 연과고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뭐 오늘 한번 집에 가서서 설명회 듣고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 그 내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리논술은 내신 끝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논술에 대한 마음가짐이 됐을 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 1학기 끝나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의학계를 가고 할 거면 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내신으로 학생부 종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 내가 볼 때는 빨리 큰 의미 없다. 뭐 서울대 카이스트 말고는 없다. 근데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과 논술에 투트랙으로 준비하시는 게 연과고에서는 지금 현재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수능과 논술에 대한 좀 체계적인 대비를 겨울방학 때부터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연과고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답안에서 맨날 이 얘기 물어봐요. 어디서 많이 들었나 봐요. 답안에서 그림
그래도 돼요?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래도 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자, 합격생들까지 가서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고 자,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된 학생들 해보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그림을 굳이 왜 그리냐? 그림 그릴 시간에 그 문장 하나를 쓰면 되지.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답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써보고 계속 이제 실력을 늘려가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결국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현재 내 수준에서 쓰는 답안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 의대 합격생 레벨, 즉 19세, 20세, 18세의 대한민국의 최상위권 상위 1% 학생들의 그 교양과 학력 수준을 밝혀줄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수학 수리 논술, 지금 현재 이과 논술이 과학 논술 거의 다 이제 폐지되고 수학 논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에 더 초점을 주셔야 돼요. 논술고사. 그러니까 수학을 주제로 한 논술고사니까 논술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답안이 최소한의 수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영과고 준비할 때 뭐 중학교 때 쓰던 그 정도 수준의 답안을 막 그림 막 그려가고 선 막 그려가고 이런 식의 자, 그 연습장이나 그냥 뭐 그림 그리듯이 하는 그런 답안 수준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서술 중심의 꼼꼼한 서술 중심의 필요한 서술만 딱 하는 그런 정리된 답안이 구성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맥상통하는데 대학교 예시 답안들이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학의 문제를 공개하고 그거에 대한 교과적 예시 답안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그 참고 정도로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하고 답안에 모범 답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합격자의 답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수님들이 출제진에서 이 문제 좀 못 푼 학생들이 보더라도 풀 수 있게 이렇게 풀면 돼 하고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거에 대한 상세적인 학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과정들을 다 보여준 거지 학생들이 합격하겠다고 학생들이 그거 보고 나 논술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예시답안, 대학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풀이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자 합격자 수준의 모범 답안은 재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쨌든 뭐 수학을 문제를 푸는 건 면접이나 수능에서 내신에서 많이 풀어봅니다. 논술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출문제들 중심일 텐데 그렇다고 기출문제 다가 전부가 또 논술에 뭐 굳이 다 풀어봐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거, 이런 문제를 서술하고 답안 구성하는 게 신경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들을 완성도 있는 답안으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두루두루 풀어보는 것들은 다른 공부에서 하시고 논술에서는 중요한 유형, 중요한 질문, 중요한 기출 문제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자꾸 써보는 그걸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떤 뭐 주제로 글을 쓸 때 그 관련되는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고 그걸 흉내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자기가 하나의 자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완성도 있게 다듬어 보면 일정 정도 경지의 결과물을 하나 내놓으면 그때부터 한 단계를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면서 결국엔 어느 정도 완성된 경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의 방법은 괜찮은 문제들, 적당한 문제들을 완성도 높은 답안을 써보는 거 필요하다면 2번, 3번 반복해서 써보고 또는 3월달에 써보고 6월달에 한 번 더 써보고 또 파이널에 한 번 더 써보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서술 역량과 더불어서 생각보다 답안 쓰기가 어렵지 않구나 뭐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충분히 연과고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과고 학생들이 지금 뭐 문제풀이 위주의 학교 시험과 이런 뭐 입시에서 치여가지고 우리 실력이 안 나오는 거지 제가 지도해 본 결과 이런 경지에 조금만 이르면 그냥 학생들 날개를 단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 쓰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 수업 프로그램은 제가 하는 수업은 뭐 수학에 대해서 제가 뭐 학생들한테 다시 처음부터 지도할 건 아니고 저는 주로 특히 연과고 학생들의 가장 큰 약점이 글을 잘 못 쓴다. 말은 잘하는데 글을 체계적으로 잘 못 쓴다. 해서 답안을 잘 쓰고 잘 구성하고 보기 좋게 그다음에 수준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그게 자, 기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특화되어 있는 핵심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과 과정에 맞추어서 자, 논술에서 꼭 필요한 교과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정리해 주면서 수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 각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수업에 항상 수업 시간의 연습과 그다음에 매 수업의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답안을 계속 쓰게끔 과제를 부여하고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직접 다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 개개인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무엇이 잘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고를 자 모니터링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후에 자 그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학생들 이전에 합격생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합격의 가능성을 시기별로 따져가지고 지원 유리한데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입시 지원도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에서 의예 반 제 수업은 월요일 7시 10시 12월 30일에 개강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 프로그램은 12월 30일 개강해서 내년 10월 중순까지 해서 총 25강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신 휴강들 뭐 필요한 거 다 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뭐 딱 기본 목차만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가 수리논술의 기본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 가장 큰 줄기가 되는 부분들의 틀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게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한 3월달 정도까지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요 수업만 우리 학생들이 잘 습득을 해도 아마 이후에 논술을 스스로 자습하는 데서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꼭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뒤에 나오는 뭐 2부, 3부는 사실 자기가 있는 자료 가지고 찾아보고 하면 돼요. 맨날 하던 공부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1부 다 한 학생들이 결국 2부, 3부 같이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쓴 답안지를 스스로 평가하기가 좀 그러니까 저한테 평가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2부는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자, 뭐 아시다시피 미적분이 그래도 가장 변별력이 높은 출제 영역이어서 이쪽에서 논술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자 정리하고 복잡한 문제들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고등학교 전범위 나오니까 그중에 뭐 미적분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은데 수능에서도 다루지 않는 학통기하를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실 텐데 뭐 겨울방학 학통기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하지 마세요. 이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에 가서 학통기하 요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학통기하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학통기하가 뭐 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분량상으로는 미적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두 학통기하를 다 합쳐봤자 10분의 1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막 15분의 2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건 굉장히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이렇게 교과목으로 분리해 놓은 건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그냥 정리하고 학생들이 숙지하고 그거에 대한 필수 문제 딱 풀어보고 가면 대부분 자 나오는 기출 문제들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학통기하가 그 100% 학통기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다른 미적분하고 융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융합적인 문제들 접근하는 법들 이렇게 익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이후 학습을 혹시 하실 때도 어쨌든 수능의 중심이 되는 것도 수투 미적분 이렇게 중심이 되니까 그쪽으로 중심을 하시고, 학통기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논술에서도 학통기하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집중해서 몇 번 수업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특히 영가고 학생들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뭐 자체 모의논술 같은 걸로 해서 입시에 필요한 상담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여기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